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도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이르는 등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폭증하고 있다며 지정 동네 병의원이 검사와 진료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입찰이 6번째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3곳이 응찰해 입찰 조건이 갖춰졌지만 1순위 업체가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일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 신인들에게는 중앙당이 대선이 끝나는 오는 3월 9일 이후에 하라는 권고에 따라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자신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1일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내일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루하루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2일부터 3일 오후 2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47명. 설날인 지난 1일 656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다 수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처럼 연휴 기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는 3,109명. 지역별로는 전주 1,724명, 익산 447명, 군산 32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 감염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 감염이 급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일상 감염들이 또 각종 집단 감염의 시작일 수 있는데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보름 넘게 유행 지속 경향을 의미하는 1을 넘고 있는 상황. 도보건당국은 14개 시군과 긴급 방역회의를 열고 취약시설 점검과 재택치료 확대 대비, 검사, 치료체계 전환 홍보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도민들에게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의 급증이라면 모두에게 매우 원치 않는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계시는 곳 어디에서도 자발적인 방역 관리자가 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오는 4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행 거리두기 조치보다 더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오늘부터 군산 5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진료 지정 병원은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 키움병원, L소아청소년과의원, 명이비인후과 등 모두 5곳입니다. 이들 병의원은 호흡기 증상과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거쳐 그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합니다. 또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불법 영업을 한 익산 지역 유흥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단속한 결과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도우미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9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2,773명, 해외 유입 1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7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812명입니다. 설 연휴 김제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30일 김제 금산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들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8,000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반경 10km의 닭과 오리 농장 43곳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은 부안과 정읍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익산시가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시에 따르면 거점 소독시설 4곳과 통제초소 1곳을 설치해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 필증 휴대 시에만 가금 농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전담관 52명을 지정해 농장별 1:1 방역관리 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입찰이 6번째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번번이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거나 발주처가 자진해서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입찰은 3곳이 응찰해 어렵게 입찰 조건은 맞췄지만 1순위 업체가 막판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호 한가운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기 위해 설치하는 송전선로. 15.4km의 송전선을 연결하는 공사가 계획대로라면 오는 4월 끝나야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새만금 솔라파워는 지난해부터 시공업자 공모를 추진해 5번째 유찰됐고 어렵게 6번째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새만금 솔라파워가 지난해 11월 6번째 입찰에 3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저가에 투찰했습니다. 하지만 적격 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인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직접 수급하기로 한 1,400억 원을 뺀 3,200억 원 가운데 10%를 지역업체 참여 비율로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급자재라 그러면은 저희가 사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급인이거든요. 저희 수급인이 이제 콘크리트 업체한테 일을 줄 때는 자재는 저희가 주요 자재는 저희가 사서 자재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철근, 아스콘 같은 거는 저희가 사서 주는데 사급자재비를 제한 금액이 10%를 주라고 해서 저희는 사급자재비를 다 구해보니까 한 1,4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가 사서 지급해야 될 자재비가. 그래서 아까 같이 전체 4,600억에서 1,400억을 뺀 금액에 10%를 주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솔라파워는 전체 금액의 10% 이상을 지역업체 참여 비율로 정한 건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7.5%밖에 적용이 안 됐다며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역업체에다가 1,745억을 하도급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써내셔갖고 하도급 비율이 35%인 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우선은 다른 업체 하나는 1,133억을 하도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업체 비율 22%를 만들어 오셨어요. 지역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라고 어디에도 표현을 한 내용이 없어요. 이 계획서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못하겠다인 거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4일까지 재심사를 청구해 부적격으로 결론 나오면 법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년 넘게 터덕거리는 새만금 송전선로. 6번째 유찰 위기를 맞으면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공사가 오는 12월 준공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138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 확보돼
새만금 남북도로 전체 27km 가운데 군산까지 12km의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동서도로와 연계돼 산업연구용지와 농업용지, 국제협력용지의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안까지 14.4km의 2단계 구간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최 전인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지금까지 대체 부품 50여 개를 개발해 55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와 대체 부품 유통, 소비와 생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활용 장비와 공동 브랜드 기반 마케팅 활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친환경 선박 기자재 성능 검증 설비가 구축됩니다. 한국조선해양연구원은 3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 LPG와 CNG 등 저탄소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의 연료 공급 시스템 실증 설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실증 설비가 완료되면 중소형 선박 제조업체에 설계 기술을 보급해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드림과 카리 등 국내 식품업체 2곳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최근 이들 업체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드림은 군산 짬뽕라면 스프를 제조하는 업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500평 부지에 80억 원을 들여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또 카리는 지방간 억제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1,500평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건강기능식품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이들 업체가 가동에 들어가면 43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과 군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계획한 올해 다이로운 발행액은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5억 원이 줄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2,8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4,700억 원에서 1,900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정부 지원 예산이 지난해 최대 8%에서 올해는 4%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 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출마 입지자들에게 대선이 끝나는 다음 달 9일 이후에나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자신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이어 익산과 군산 선관위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후보 홍보물 발송과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은 사실상 선거운동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치 신인들은 손만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고려해 다음 달 9일 이후에나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권자와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을 알릴 홍보 기회가 줄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비 등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얼굴 알리기에 다급한 정치 신인들은 개별적인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리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을 알려온 현직 의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도 있지만 답답하네요. 아이고 후보 나설라 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 대선으로 인해 지방선거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은 지방자치 훼손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에 지금의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이런 판단을 잘 못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인인데 현직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일정 부분 허용되는 선거운동. 하지만 민주당 내부 방침에 지방선거 도전자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복당자들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도당 위원장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복당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 여부는 시 도당 위원장들에게 권한이 위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당자의 대선 지원 활동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감점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는 9일이나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임차한 무궁화호, 윤석열차를 이용해 전북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전라선을 이용하는 만큼 군산과 익산, 전주, 남원 등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북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민심을 살필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3건에 그쳤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든 겁니다. 인명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4대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보다 14건이 줄어든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 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비행기 탑승객도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부모와 동행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탑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사전 등록해둔 생체 정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기본 운영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학생 자치에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회가 학생회 선거와 공약 이행, 학생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63곳에 1,500만 원씩을 지원해 학생회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내 초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기 개학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이전에 일찍 개학하는 학교는 전체 53%인 400여 곳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이미 새 학기를 시작한 학교가 40여 곳이고 이달에 개학하는 학교는 360여 곳에 달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등교 수업 중단으로 수업 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가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3일 도선관위를 찾아 민주당 소속으로 도지사에 도전한다고 밝히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삼선전자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홍 의원은 3일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안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홍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도내 투 개표소 869곳에 대한 소방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투 개표소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화재 시 대피 방법,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투표 전날인 다음 달 8일부터는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군산대를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을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 전문가 등과 연계해 이론과 실무 수업을 진행하고 인턴십과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산대는 선도대학 운영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군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군산시는 4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복지 편익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 수 200명 이하의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3년 사이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오는 11일까지 산업혁신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다이롬 일자리 참여자 25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익산 시민으로 사업 참여자는 산업단지와 체육시설, 읍면동 등에서 일일 4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광대병원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질환을 동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원광대병원은 지금의 응급의료센터 내에 정신응급환자 전용 병상과 전담 간호사 등을 확보한 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지역 내 저소득 세대에 전달해달라며 군산시청을 방문해 750만 원 상당의 식용유 5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대하면 수빈 농장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530만 원 상당의 백미 200포를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